네, 많이 지치셨죠? 벌써 4시 25분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좀 기지개 좀 피시고요. 좀 앞에 자리가 좀 넓으니까 쭉 기지개 좀 피시고. 저는 이번 세션에서는 한 30분 정도 2018년도에 출시될 포티넷의 제품에 대한 이제 방향, 어떤 형태로 제품이 나올 건지, 그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한 시큐리티 361에서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 좀 왠지 좀 관심 있을 만한 주제들도 던졌는데요. 그 주제가 어떻게 솔루션과 제품으로 매핑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별히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요. 여기에 이제 요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이나 뭐 제품, 사진, 이미지 같은 거를 보시고 이제 구매나 이런 프로세스에는 이제 좀 적용하시기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왜냐하면 여기 나온다는 거는 로드맵이지 그게 꼭 특정 제품이 정확히 나오니까 구매 계획을 세우자 이거에 반영되기엔 좀 애매한 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클레이머로서 주의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큐리티 패브릭. 오늘 아마 아침부터 저희 행사 이벤트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시큐리티 패브릭, 시큐리티 패브릭. 다양한 계속 똑같은 주제가 나오지만 패브릭은 사실 알고 보시면 저희 섬유가 체크무늬 같은 섬유가 원래 패브릭이거든요. 패브릭 소재 뭐 원래 그 의미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패브릭이라는 거는 웬만해서 잘 찢어지지 않는 양방향성 360도 양방에 잘 찢어지는 보호 성능이 있는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안 업계에서는 단단한 강화된 보안 솔루션이다 해가지고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꽤 많이 씁니다. 포티넷뿐만 아니고 다른 밴드들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래서 또 이 그림도 또한 오늘 가장 많이 보신 그림 중에 하나죠. 뭐 어떤 분은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도대체 사격이죠. 사격 훈련 타겟 같은 심볼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타워는 저희 포티넷에서 보유하고 있는 9개 솔루션 라인업이고요. 중간에 이 그물망처럼 있는 거는 API입니다. API. 포티 텔레메트리라는 프로토콜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제품 간 시큐리티 정보, 포티가드 시그네처 업데이트 정보, 각종 보안 정보를 다 업데이트하는 API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브로드, 파워풀, 오토메이티드를 위한 플랫폼, 패브릭 솔루션이다라는 게 일단 포티넷에서 얘기하는 시큐리티 패브릭 얘기고요. 시큐리티 패브릭을 하다 보면 뭐 구체적인 실체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솔루션을 잘 쓰기 위해서 보안 관제, 그다음에 프로텍션을 잘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포티넷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거고, 문제는 사람이 봤을 때 또는 뭐 임원분들이나 실제 운영하시는 매니저분들이 보셨을 때 빨라야 되거든요. 직관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거기에 마친 패브릭 진화로 점점 SOC, NOC, 요 바로 세션에서 오경 이사가 발표했었던 포티심을 포함해서 포티 어널라이저, 각종 그런 관련된 SOC 관련된 제품이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티넷이 가장 좀 이제 선두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가트너 쪽에서도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가장 많은 매니저분들, 그 다음에 임원회의나 팀회의 하시거나 팀장님들 회의하시거나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회의하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밑입니다. 왼쪽 밑을 보시면 왠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뭐 신규 플랫폼, 신규 보안 트렌드가 자꾸 발생하는데 현재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좀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대부분의 이제 매니저님들, 임원분들은 답을 저걸 하시죠. 원하는 투자를 내가 해준다면 어떻게 평가 결과를 매주 할 거냐, 매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라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꽤 날카로운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랬을 때 여기 설명되어 있는 1, 2, 3, 4 이건 약간 매직 쿼드런트를 비유해서 1번 보안 완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솔루션이 되어 있고, 컨시스턴시, 엔드포인트부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고, 세 번째 GDPR, 오늘 세션에서 나왔지만 GDPR, 그 다음에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관련된 신규 컴플라이언스 내려오죠. 점점 컴플라이언스도 준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고, 게다가 인시큐어, 기존에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IoT 기기나 각종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사람이 보기 쉽게, 사람이 보호하기 쉽게 만들어준
플랫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2018년에 포티넷이 내놓고자 하는 제품의 이제 기능들입니다. 기능들이 여기에 맞춰서 다 개발이 돼서 이제 릴리즈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파트가 나옵니다. 그럼 포티넷은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가는 보안 벤더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얘기가 다르죠. 각종 컴플라이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트렌드가 있고 지켜야 될 기술 법규가 있죠. 그 중에 포티넷이 2018년도에 런치할 모든 제품들은 모든 제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포티게이트와 NOC, SOC 제품 라인업은 적어도 미니멈하게 미국 NIST 국립표준기술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사실 국내 뭐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요 NIST 관련돼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이제 규약이 나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아직 아니고요. 리커멘드, 그러니까 권고안입니다. 권고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티넷이 2018년도에 생산하고 소개해드릴 각종 솔루션은 NIST에서 권고드리는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에 컴플라이언스 되는 솔루션 라인업으로 솔루션 라인업이 전부 다 바뀝니다. 물론 바뀐다는 게 뭐 지금까지 있던 기능이 다 없어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은 NIST에서 추천하고 있는 토탈 가시성,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그 다음에 노운 공격, 언노운 공격을 탐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프레임워크 요구사항, 그 다음에 감사. 문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안 솔루션을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만약에 내일 모레 갑자기 감사원이 오셔가지고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세요라고 요구했을 때 또 며칠 밤을 샐 수는 없죠. 저희 운영자 기술 실제 운영하시는 분이나 업무 실적 일선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자동화된 감사 보고서, 컴플라이언스 보고서가 나오는 기능이 다 통합이 되게 만드는 게 포티넷이 2018년에 내놓을 포티OS 6.0 버전에서 가장 키 체인지입니다. 가장 많이 바뀔 부분이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3개 캐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 프로텍트, 인지 및 보호, 네트워크나 유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해야 되고요. 그 식별자가 취약점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보호, 프로텍션, 그 다음에 각종 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디텍션, 리스폰드, 그 다음에 그 행위들을 어떻게 복구, 실제 분석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와 차트화가 되는 게 포티넷이 2018년에 내놓을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설명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NIST라는 부분을 나중에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사이버 프레임워크 약 한 200~300페이지짜리 그 컴플라이언스 권고사항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보안 플랫폼은 이렇게 구축하세요라는 권고사항이 있고요. 거기에 인지 및 보호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맞춰서 오른쪽에 보시는 시큐리티 패브릭이 가시성, 각종 태그, 그 다음에 망분리 이슈 많죠. 세 번째 세그먼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망분리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시 감사 기능,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신종 몰웨어, 랜섬웨어 같은 새로운 악성 코드에 스코어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운영자가 C레벨의 입장에서 좀 더 빠른 그 같이 캐치를 하도록 만든 솔루션이 6.0 보시는 오른쪽 화면 위에 번호가 6.0이 있는데요. 이 6.0은 의미가 포티OS 저희 장비에 돌고 있는 펌웨어의 버전명입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버전은 5.6 버전이고요. 내년도 나올 것이 6.0 버전입니다. 6.0 버전에서는 이런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맞춘 중요 자산에 대한 추적, 그 다음에 사용자 장비가 아이패드인지 안드로이드인지 넥서스인지 아니면 삼성 갤럭시인지 노트 8인지 디바이스 인지 기술, 핑거프린트 기술이죠. 핑거프린트 기술이 같이 녹아져 있고요. 좀 더 토폴로지가 아침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피지컬 토폴로지 뷰, 로지컬 토폴로지 뷰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 중에 어느 분이 취약점을 갖고 있고 어느 노트북이 문제가 있는지 차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 확대 토폴로지 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지 보호 기능 중에 이제 프로텍션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확산, 이건 뭐 지금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좀 더 기능이 확장돼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보호, 결국 같은 서버넷에서 퍼지지 못하도록 망분리에 좀 더 특화된 솔루션으로 라인업이 갖춰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렌직,
포티 게이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포렌식 기능입니다. 포렌식. 악성 코드를 탐지는 했는데 그거를 추출해서 이게 무슨 어떤 뭐 익스플로이 킷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런 걸 분석하는 작업, 포렌식 작업을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PDF나 MS 오피스 파일로 변환해서 맞춰주는 파일 추출 기능, 오른쪽에 보시는 위협 정보 추출 기능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포티가드 업데이트가 새로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가 원하는 특별한 그 벌크 테스트, 성능 기능 테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테스트 기능이 템플릿으로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전에 사이버 공격 시험 보여드렸던 그런 시연하는 것을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템플릿을 기반으로 사용자분께서 실제 시뮬레이션이죠. 침투 테스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로운 테스트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 부분 여기 자동화되고요, 전부 다. 그래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작년에 10월 달, 지금 오늘이 10월 25일이죠. 작년 10월 25일에는 어떤 공격이 있었고 트래픽이 얼마나 됐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오른색과 이제 노란색과 푸른색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존 1년치 데이터 또는 2년치 데이터, 3년치 데이터하고 비교를 현재 오늘 날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특별한 어브노말, 비이상 현상이 있었는지를 감지하고 보고를 하게 만드는 기능이 6.0에 탑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는 디텍트 리스판드, 탐지를 하고 대응. 탐지를 했으면 액션을 취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이 이제 녹아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NIST, 아까 말씀드린 NIST 권고사항 중에 주요 카테고리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에 시큐리티 패브릭이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용 명세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벤트를 관리하고 보고 그 다음에 액션, 새로운 악성 코드가 출현했으면 빨리 분석하고 막아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자동화된 오토메이션 기능이 들어갔다는 게 내년에 6.0 버전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특히 인시던트 관리. 앞선 시간에 포티심에서도 이제 인시던트 관리가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거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시던트 관리가 포티심하고 연동되도록 그 해당하는 기능들이 좀 더 6.0에서 확대가 됩니다. 이건 현재 지금 없는 기능들이 몇 개 더 인시던트 연동 모듈이 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이 다시 들어가고요. 특히 사고 분석, 아까도 말씀드린 포렌식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문서를 편집하고 잘못된 오브젝트를 삽입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시간대별로 2017년 8월 17일 날 10시 59분에 누군가 웹 get 요청을 보냈죠. get 요청 보냈는데 이것을 샌드박스에서 11시 5분에 분석을 했더니만 잘못된 랜섬웨어 11시 27분 55초에 랜섬웨어 락키 랜섬웨어로 판단이 되는 시간대별 분석 리포트가 같이 나옵니다. 이제 포티 게이트 6.0에서는요. 그래서 좀 더 보안 담당자, 보안 침투 침해 사고 분석가 입장에서는 시간대별로 지금 1억,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SIM 솔루션, UEBA 시장이라고 있죠. UEBA 시장에 대응 가능한 솔루션이 제품 자체에 녹아 들어가는 이제 기술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아이디, 특히 사진과 소셜 링크죠. 뭐 트위터, 뭐 카카오톡, 각종 소셜 미디어 이미지를 그대로 링크로 이렇게 보고선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저가 뭐 사장님 같죠? 왼쪽에 사진 보시면 사장님 같은 분이 리눅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리눅스를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눅스를 설치했고 밑에 보시면 IPS 스캔, 웹 필터 문제없고 안티바이러스 이상무, 각종 샌드박스에서도 이상무, 리눅스 설치한 그 해당하는 유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해당하는 파일이 멜리셔스인지, 이 경우에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분석 결과가 빨간색으로 멜리셔스라고 뜨죠. 멜리셔스라고 뜨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액션이 들어갑니다. CEO나 CISO분들한테 보고하는 거죠. 현재 회사의 위협 스코어가 226점인데 이 유저가, 왼쪽에 보이는 유저가 멜리셔스 악성 코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세요라는 이런 대응 절차가 제품 안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다음에 티켓 처리 시스템, 서비스 나오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티켓 처리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왜 장애 관리 시스템,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그 다음에 장애를 해결하는데 30분이 걸렸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티켓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 사내에 티켓 시스템이 있으시면 지금까지 보신 이 정보를 티켓 시스템으로 그대로 로그 형태로 전달해서 좀 더 빠른 대응,
사업 분석 보고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자동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사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예를 들어서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사실 저녁 6시에는 퇴근을 하셔서 개인 생활을 또 하셔야죠. 가족들도 케어하셔야 되고 여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퇴근 후에는 자동화가 필요하죠. 모든 것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템플릿 형태로 6.0에서 이런 형식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화를 한 후에는 자동 스티치 이벤트하고 액션 자동으로 격리시킬 건지 여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갑자기 멀웨어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럴 때는 네트워크에서 격리시키는 거죠. 격리시키는 기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도 있지만 이거는 현재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자가 보시고 격리시켜야겠다 이거 클릭하는 방식이거든요. 매뉴얼 방식인데 이게 전부 다 자동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신 지금 쓰고 계신 휴대폰에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다 알람을 푸시할 수 있는 기능이 6.0에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리커버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사후입니다. 사후. 그러니까 결국 보안 사고가 터진 후에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문제가 뭐였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하죠. 이거는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취약점을 놔둔 이유입니다. 누가 잘못입니다. 이 사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자동화시킵니다. 전부 다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자동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 6.0 버전이라는 포티게이트 자체가 이런 형식에 맞게 템플릿 형태로 보내주도록 전부 다 별도 기능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보고서 예를 들면 이제 임원분들, 시소 분들이나 중앙 관리자분들, 팀장님한테 보고할 때 엑셀 파일 보세요. 콤마 세퍼레이트 파일 보세요라고 드릴 수는 없잖아요. 다 엑셀 이렇게 보기 좋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다 리포트 자동화 기능으로 이제 자동화된 C 레벨 리포트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토폴로지 어느 1층 A 건물의 11층 층에서 몇 번 사무실에 있는 PC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안 사고가 이런 식으로 핀포인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왜 어떤 것 때문에 멀웨어가 퍼졌는지 그에 대한 체인지 컨트롤 그 다음에 트래픽이 2층에서 다른 건물로 퍼졌다면 누가 소스고 어디로 데스티네이션으로 트래픽이 왔다 가는지에 대한 분포도에 대한 이제 리포트 마찬가지로 연간, 일간 그 다음에 시간당 통계 데이터를 자동화시키는 보고서로 나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려다 보면 감사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감사 기관에 컴플라이언스 체크해주는 기관에 여기는 크레디트 카드 PCI 컴플라이언스 리포트인데요. 여기에 맞춰서도 이제 그러니까 만약 다국적 기업이라면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 신용카드 회사라면 PCI 리포트에 맞게 감사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내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서 생성 작업, 필터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토폴로지 뷰가 같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어디서 누가 어느 트래픽으로 흘렀는지에 대한 이제 사후 분석 보고 데이터가 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낙센터, 큰 대시보드 이런 화면을 많이 보시죠. 그래서 2018년도에 나올 한 화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원 대시보드입니다. 아까 이제 포티심 세션에서도 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UEBA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한 이후로 각종 액티비티 있죠. 파일을 열고 닫고 전송하고 이메일 보내고 수신하고 읽어보고 파일 첨부해서 다시 보내고 이런 액티비티를 쭉 시간 단위로 연관 분석을 같이 해줍니다. UEBA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신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신 것처럼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을 운영하고 있는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금 워너크라이 알려진 겁니다. 이건 알려진 워너크라이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라이브 공격 시연에서 보여드리는 화면이죠. 존 스미스 윈도우즈 10 프로페셔널이 아직도 취약점을 갖고 있는 PC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액티비티를 취해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멀웨어 액티비티가 바로 나오죠. 아까 실제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익스플로이 키트가 벌써 블락드 바이 IPS, 본넷 CNT, 몰리셔스 웹사이트로 나갔는지 그 다음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뭐였는지 또는 이메일, 악성 이메일 요즘 악성 코드 탑 어태치 해가지고 첨부해서 보내는 이메일 보안도 굉장히 핫 이슈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모든 라인업, 시간 대비 이 사용자 대비 어떤 액티비티들이 쭉 있었고 어떤 거를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격리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원 대시보드 화면이 싱글 페인 오브 글라스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8.0 내년도에 나올 제품의 UI 중 보고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또 하나의 이제 내년도에 나올 화면 어널라이저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SIM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ESM 로고 분석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가장 원천적으로 10대의 장비에서 로고가 제대로 수신이 안 되면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대체 로고를 보내는 건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로고를 안 보내는 건지 아니면 장비가 뭐 해킹을 당한 건지 어떤 상태 보고 그다음에 보시는 이 타원 지금 원 형태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타원을 보시면 지역별입니다. 로케이션별로 파란색은 문제가 없는 보안 장비, 그 다음에 색깔 빨간색, 노란색, 짙은 파란색 부분으로 구분된 심각도 레벨에 따라서 구분된 포티게이트 장비의 상태를 오른쪽에 동시에 표시를 해주는 기능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 운용자나 C레벨 분들은 사실 자기가 보유하고 계시는 보안 장비 자산의 상태를 쫙 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죠.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 포티게이트가 뭐 보안 이벤트가 있는 건지 데이터가 꽉 찼는 건지 장비 부하 트래픽이 많아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사람 실수인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고가 수신이 안 돼서 어떤 대응을 못하는 건지에 대한 통합 이제 이런 관제 화면을 내년도에 이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스피드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뒷부분부터는 약간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 뭐 어떻게 더 기능이 더 새로 나온다에 대한 이제 약간 텍스트 기반의 이제 제품 정보 전달 세션이라서 좀 더 빨리 하고요. 요거는 전시 부스 앞에 전시 부스에서 좀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하이퍼바이저를 포함해서 일반 X86 시중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서버 X86 64비트 AMD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인텔 기반의 X86 서버를 사시면 그 위에 오늘 저희가 CQT 이벤트에서 보여드린 모든 기능을 탑재가 된 포티게이트 가상 머신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일반 그 서버에서도. 이 얘기는 뭐냐면 꼭 전용 장비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또는 뭐 회사 전략 파트너십 관계상 뭐 D사, I사의 서버를 연간 단위로 얼마 써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실 때 또는 클라우드, 아마존이나 뭐 오라클, 요즘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오픈됐죠. 한국에 GCP 상에서 구동되는 방화벽, UTM, 차세대 방화벽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똑같은 동일한 기능이 똑같이 올라가는 요 가상머신 VM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VM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right now 가능하고요. 지금 가능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원이라고 해서 원 구간에 2개 이상의 ISP 링크를 이중화한 그 은행권, 특히 금융권이나 아주 중요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이중화된 ISP 회선을 관리, 최적화해주는 SD1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플라이언스부터 조그만 것부터 샤시부터 가상화된 아마존, 에이주어, 각종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동 가능한 가상 머신까지 현재 지원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많이 구축을 하십니다. VM웨어의 NSX 플랫폼이나 시스코의 ACI 플랫폼이나 또는 난 특정 밴드에 종속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픈스택, 특히 행안부죠. 공공망의 경우에는 오픈스택으로 많이 지금 현재 구축하고 계십니다. G클라우드 많이 아시죠? G클라우드 사업에서는 오픈스택인데 거기서 전부 다 구동이 가능한 동일한 가상머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노아지 네트워크스도 최근에 대형 유통 대기업 쪽에 지금 제안하면서 같이 연동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가상 머신, 가상 방화벽, 가상 UTM까지 완벽하게 지금 준비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SI 회사나 이제 별도 개발해서 솔루션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API가 다 열려 있습니다. 일반 서버에 저희 가상 머신 올리고 API로 대시보드 만드셔서 별도의 보안 솔루션도 패키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획 프로젝트가 그런 게 있다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SDN 커넥터, 오픈스택, 시스코, ACI 지금 말씀드린 각종 커넥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2018년도 말에 Q4에 보시면 이제 GCP는 구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지금 계속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누아지 네트워크스의 시스코 ACI, 그다음에 VM웨어 각종 플랫폼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 시큐리티 패브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제품이 지금 현재 가상화로 요 일정에 맞춰서 출시가 전부 다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 중에 국내 사업 형태 사업자 중에 MSSP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원격 보안 관제 서비스죠.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뭐 만 원 이렇게 갖고 유치 MSSP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의외로. 그리고 꽤 몇십억 큰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새로운 신규 보안 서비스를 만드시고 싶을 때 저희 포트넷에서도 관련된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몇 개 국내에 뭐 특정 기업들은 이미 표준화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준화에 들어가서 쓰고 있는 가상머신 포트폴리오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이메일 보안 클라우드 서비스, 뭐 샌드박스 클라우드 서비스, 방화벽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 서비스에 전부 다 클라우드 가상화로 변형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나올 것 중에 또 하나가 포티 웹방화벽, 그 다음에 사스 서비스에 대한 포티 캐스비, 사스 서비스입니다. 이건 세일즈포스닷컴이나 특히 오피스 365를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포티 캐스비라는 사스 서비스, 보안 서비스도 꽤 요즘에 엔터프라이즈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오피스 365로 전환을 하시는 고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추가 제품은 저희 포트넷의 인앤스테크 제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TP 부분, 샌드박스 부분, 국내에서는 제1금융권, 2금융권을 고객을 확보하면서 꽤 괜찮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샌드박스. 뭐 다 알고 계시는 F사, 똑같은 F사긴 하지만 F사의 제품 대비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꽤 작년부터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ATP에 대해서 애플 맥 OS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애플 맥 OS를 쓰실 경우에는 ATP 그동안 안 되는 밴드도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잘 모르시는데요. 샌드박스 제조사 중에 애플 맥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의외로 윈도우즈만 되고 뭐 윈도우즈 7만 10만 되고 뭐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맥도 ATP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한번 검토해 보실 내용이고요. MSSP 원격 사업으로도 그다음에 세 번째 하이퍼바이저. 요 앞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는 저희가 전용 서버에 가상 포티게이트하고 각종 뭐 리눅스, 윈도우즈 OS를 가상 머신에 올려서 박스 형태로 온디맨드성으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CPE 사업이라고, 벌추얼 CPE 사업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이제 꽤 수요가 많은 포티 하이퍼바이저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네, 실려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이제 에이전트, 포티 클라이언트입니다. 결국 포티 클라이언트에 이제 샌드박스와 연동돼서 통합 플랫폼으로 시큐리티 패브릭을 완성하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제 세션이 곧 끝난 후에 약 무선의 부분에 이제 발표를 별도로 해주실 텐데요. 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무선 억세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오늘 포트넷이 AP도 있는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포트넷이 무선 AP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 같고요. 뒷 세션입니다. 바로 뒤에 세션. 그리고 무선은 아까 그 시큐리티 패브릭 토폴로지 뷰를 보여드렸지만 시큐리티 패브릭에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뜻은 악성 코드, 유선, 무선으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전부 다 검사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분석 보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접속 보안 스위치, 뭐 요거는 많이 아실 겁니다. 뭐 802.1x가 되는 보안 스위치 시장도 국내 꽤 큽니다. 특히 공공 쪽이에요. 일반 렉에 올라가는 스위치 말고 보안 스위치, 억세스 보안 스위치로 포티 스위치가 있고요. 포티 스위치를 클라우드로 관리하거나 직접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라인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메일 보안, 악성 코드를 첨부한 이메일을 어떻게 말 건지에 대한 이메일 ATP 프로젝트에 제한 가능한 포티메일 프로젝트가 올해, 그 다음에 Q4에,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위험 요소, 그러니까 이메일 바디에 악성 URL로 가는 컨텐츠가 있는지 또는 악성 코드가 첨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각종 검사 기능들이 포함된, 그 다음에 클릭, 아까 이거 기자 몇 분께서 질문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용자인지 봇이 자동화시키는 건지에 대한 사용자 클릭 행위 검사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티뷰라는 리포팅 기능이 같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요즘 대세인 클라우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포티메일에 클라우드 연동을 통해서 직원분들께서 뭐 전 세계 어디 있든 IT 감사자가 어디에 있든 이메일 서비스를 전 세계 어디서든 보안 관제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클라우드에 탑재가 되고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웹방화벽 부분입니다. 포티넷이 굉장히 많이 솔루션을 갖고 있죠. 지금 벌써 얘기만 해도 5개 정도 솔루션을 얘기했는데 이건 웹방화벽 부분입니다. 포티넷 글로벌로 그 포티게이트라는 장비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2017년도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 제품이 포티웹입니다. 해외에서는 웹방화벽 시장에서 가트너 이 십자 리포트 중에 약간 가운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상승하고 있는 저희 포티넷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좋은 제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 포티웹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큐리티 패브릭 기술 연동된 웹방화벽, 이 부분은 별도의 저희가 포티넷이 소개드릴 세미나들을 만들 거고요. 다른 웹방화벽에선 되지 않는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포티넷 웹방화벽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큐리티 패브릭 기술 연동,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오토러닝이라고 자가학습 기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MSSP 사업자를 위한, 중소기업에는 웹방화벽을 별도로 사질 않으십니다. 대행을 맡기시죠. 그 MSSP를 위한 포티웹 별도 웹방화벽, 그다음에 웹방화벽을 하면서 악성 코드를 감지해주는 이제 ATP 기능 확대 기능이 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 관계로 좀 더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포티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포티 클라이언트도 안내 V3 각종 백신을 쓰시지만 포티 클라이언트란 백신이 저희가 공짜입니다. 포티클라이언트.com을 들어가시면 전 세계적으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백신 엔진을 갖고 있는 포티넷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에이전트고요. 그 에이전트가 시큐리티 패브릭하고 APT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쪽이 연동이 되면서 별도 특화된 다른 경쟁사에 제공되지 않는 기능 엔드포인트 EPP 시장이라고 하죠.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시장에서 이제 제품을 저희 포티넷에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퍼바이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티 하이퍼바이저라는 솔루션의 중앙 관리, 그다음에 1년 단위, 2년 동안 쓰지 않는다면 1년 단위 라이센스 하나만 사시면 되는 라이센스 방식이 새로 추가되고요. 그다음에 포티 샌드박스라 해서 샌드박스 기능이 중앙에서 컨트롤 되는 샌드박스 기능으로 다시 추가가 되는 하이퍼바이저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좀 더 많이 남았는데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만 터치를 하고 자료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티게이트 하이엔드 부분은 F 시리즈가 새로 출시됩니다. 이런 설명은 시간 관계상 제가 패스를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000 샤시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왼쪽부터 7030부터 7120F라는 장비가 쭉 출시 라인업이 됩니다. 테라 BPS 방화벽 NG 파이어월 시장을 위해서 보시면 파이어월 트루풋, 각 트렛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 감지 솔루션까지 180G까지 커버가 가능한 7120F 샤시가 새로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6000F 시리즈입니다. 6000F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G, 100G 시장에 오고 있습니다. 백본 데이터 센터에 40G나 100G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방화벽 수요 요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6000F 시리즈가 새로 나오고요. 미드레인지 라인업입니다. 미드레인지 라인업은 이런 100 시리즈, 200 시리즈, 300 시리즈, 500 시리즈 라인업으로 파워가 공급되는 포티게이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좀 상세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티넷 코리아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자료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레벨 마찬가지로 302부터 시작되고 502, 602, 802. 이 엔트리는 지금 보시는 단상에 보시는 조만한 시리즈입니다. 저 책상 위에 올라가지만 꽤 성능이 셉니다. 10G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UTM 분야에 필요한 장비고요. 저 DSL 3G LTE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티게이트가 LTE 유심도 장착돼서 LTE 모바일로도 동작을 합니다.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DSL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처리할 수 있는 저거고요. 물론 국내는 시장에 약간 특징이 있어서 별도 이제 얘기가 필요 없지만요. SPU는 아시겠지만 시큐리티 전문 명령어 처리용 하드웨어 에이직 칩입니다. SoC 칩이라 갖고 요건 다 아시죠? 요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간단하게 보안 코맨드를 빨리 고속 처리할 수 있는 전용 하드웨어 에이직 칩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U라고 저희 포티넷에서는 지칭을 하고요. SoC 4세대하고 MP 7세대가 새로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많은 성능 대비 좋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제가 시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가까운 미래. 자, 요 화면을 보고 오른쪽에 포티카가 나오나?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모든 게 앞에 포티라고 붙거든요. 포티, 샌드박스, 포티, 심, 각종 포티 얘기가 나오는데 차량 보안 기술입니다. 저희가 포티카를 만들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대하고 뭐 이렇게 경쟁할 그런 건 아니고요. 포티 비아클이라고 해갖고 차량 요즘에 왜 IoT 기기 차량 해킹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차량 보안 전문 솔루션 따로 나오고요. 딥러닝, 이건 머신러닝하고 AI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AI하고 머신러닝이 합쳐서 딥러닝은 주로 포티넷의 포티가드 부분에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상품 엔진이 출시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화는 그 혹시 인터넷 검색을 치시면 나올 수 있는데 국내 SK텔레콤에서는 이미 양자 암호학 자체 기술을 뭐 만들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기술원에서 출시를 하셨죠. 얼마 전입니다. 양자 암호화. 그다음에 영국 쪽의 연구원에서도 양자 암호화 지금 대량 생산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양자 암호화. 왜냐하면 보안 업체다 보니까 데이터 인크립션, 그다음에 디크립션에 대한 기술이 많이 특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화에 대한 특허 페이턴트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몇 가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흐름으로 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세션은 이렇게 마치고요. 크게 정리를 하자면 내년도 나올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NIST에서 만든 공고안, 사이버 프레임워크 공고안에 맞춰서 제품 라인업이 쭉 좀 더 경쟁력 있고 좋은 제품 라인업으로 바뀌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이 현재는 6.0에서 탑재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도 2018년 예정입니다. 출시 예정. 그다음에 이넨스테크 제품에 대한 출시 라인업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제 세션은 이걸로 마치고 후속으로 무선 세션을 한 다음에 이제 클로징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